지난번에 이어서 관도대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지도를 보고 업성과 허도, 관도의 위치를 봐야 하는데요. 이처럼 원소는 황하강을 건너서 조조의 관도성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원소는 고민이 드는데요. 황하강을 건너서 공격하자니 식량 보급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비밀 식량 창고를 만들게 되는데요. 식량 창고 없이는 병사들이 굶어야 했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조조가 식량 창고의 위치를 미리 파악했다면 전쟁이 수월했을 거예요. 아쉽게도 원소의 대군이 관도성을 둘러싸고 맹공을 펼치고 있었으니 조조는 관도성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죠. 원소군의 칙사 저수는 지구전을 펼쳤는데요. 그의 책략대로라면 조조를 신나게 두들기고 있으면 조조의 불리함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를 배신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죠. 저수의 책략은 아주 적절했는데요. 그 이후 조조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조조가 불리해지자 그동안 조조의 정치에 불만이 많았던 이들이 원소 편으로 돌아서는데요. 그들 중에는 원소파도 있었고 황제파도 있었죠. 조조의 잔인함에 질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수의 계획대로 상황은 흘러갑니다. 조조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불리함을 느끼는데요. 허도에 있는 순욱에게 편지를 씁니다. 관도에서는 불리하니 허도에서 싸우면 어떻겠느냐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순욱의 답장은 버티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순욱의 생각은 원소가 사람을 제대로 못쓰기 때문에 분명히 원소 측에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었죠. 조조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달래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죠. 순욱의 예측대로 원소 측에서 배신자가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일이고 조조에게는 지금 당장이 괴로웠습니다. 연암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전령의 보고에 조조는 더욱 좌절하는데요. 조조에게 불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죠. 원소가 유비를 파견해서 연암의 유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그들은 예주 연암에서 허도로 뒤치기를 시전합니다. 조조로서는 정욱의 말대로 유비가 옆에 있을 때 처단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아마 후회됐을 거예요. 예주에서 반란이 일어난 이유는 그 지역이 원소가 정치 커리어를 시작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의 표밭, 지역구였던 셈인데요. 예주는 원소를 지지하는 이들이 엄청 많았죠. 앞뒤로 공격받은 조조는 다시금 대위기에 빠지는데요. 조조 인생은 참 쉽게 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삼국지연의를 읽을 때는 유비편에서 조조가 엄친아 같이 느껴졌는데 이렇게 제가 만화를 그려보니 조조의 개고생을 피부로 체감하게 됩니다. 조조의 인생은 아주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심장이 쫄깃쫄깃하고요.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무렵 조조의 나이가 40대 중후반이었을 텐데 그때까지 고생만 하니 불쌍합니다. 다음 편에는 관도대전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자, 다시 관도대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순욱의 예측대로 전황은 조조 측이 유리하게 돌아가는데요. 원소의 모사 허유가 조조에게 투항한 것이었죠. 허유는 재물을 탐냈는데 원소가 만족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항했다고 합니다. 순욱은 늘상 원소가 사람을 잘 못쓰기 때문에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순욱의 예측대로 전황이 돌아가니 전령의 보고를 받고 순욱은 안심했을 겁니다. 허유는 원소의 비밀 식량창고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탑시크릿이었죠. 식량창고가 털리면 원소군의 식량 보급은 끝장이었죠. 황하를 건너 보급하기에는 관도성은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조조에게 있었는데요. 무언가 도전을 좋아하는 조조가 조조답지 않게 망설입니다. 혹여나 허유의 정보가 거짓 정보가 아닐지 걱정도 되고 과감히 나섰다가 포위되어 섬멸되면 즉시 전쟁은 패배였죠. 조조 마음도 참 이해가 되네요. 그때 가오가 조조에게 진언합니다. 가오는 조조에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데요.
지금의 전황은 매 순간 안정적인 선택만 했기 때문에 악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오가 조조에게 인간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가오는 정확히 조조의 장점을 파악하고 있었죠. 참 대단한 모사입니다. 가오의 말에 조조는 순간 각성을 하는데요. 점차 지킬 것이 많아지자 자신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 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조조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무언가 도전을 하기로 합니다. 남의 조언을 알아듣고 순식간에 실행하다니 조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을 텐데 말이죠. 조조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소 식량 창고를 습격하러 갑니다. 그는 행군을 하면서 전령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받는데요. 그 내용은 적의 증원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조조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소 수비군과 증원군이 앞뒤로 포위한다면 조조군은 그야말로 샌드위치가 되어서 섬멸될 위기였죠. 그때 조조의 판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적이 등 뒤에 오면 말하라 라는 것이었죠. 오소를 끝장내고 뒤돌아서 증원군을 격파한다는 계획이었죠. 조조는 오소를 급습하고 뒤돌아 증원군을 격파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시간차 공격이었는데요. 자칫해서 앞뒤로 포위된다면 조조는 그대로 섬멸될 상황이었죠. 적이 등 뒤에 오면 말하라 라는 대사가 관도대전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조조의 판단은 현장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판단으로 손꼽힙니다. 질 수도 있는 전쟁을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승리로 만들었죠. 조조의 현장 지휘를 따를 장수가 삼국지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원소군은 보급이 되지 않아 패배하게 됩니다. 원소는 씩씩거리며 업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써 조조는 관도대전을 승리합니다. 원소의 패전 소식을 듣고 우울한 사나이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원소의 모사 전풍이었죠. 전풍은 늘상 관도대전이 실패할 것이라며 말렸던 사람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가 슬피 울자 왜 그러느냐고 물었죠. 전풍은 자신은 곧 죽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전풍의 예측대로 원소는 돌아오자마자 전풍을 죽이는데요. 그 이유는 전풍 탓에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유에서였죠. 인재를 아끼지 않는 원소의 일화인데요. 순옥과 곽가가 원소를 떠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가 봅니다. 여튼 원소는 복수를 위해 다시 원정을 준비하다가 피를 토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삼국지군은 원소의 쓸쓸한 죽음이었죠. 그리고 하복은 원당과 원상의 후계자 경쟁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다음 편에는 조조의 하복 평정이 이어집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